함부로 가방을 휘두른 사모님의 운명은? 백화점 1층 VIP 라운지는 금빛 조명이 유리벽에 부서지고 있었다. 정오를 넘긴 햇살은 진열대 위 가방들의 금속 장식을 반사시키며 눈부시게 번졌다. 그 안에서 윤미라의 모습은 마치 전시된 모형처럼 단정했다. 하얀 블라우스, 펄이 박힌 스카프, 손끝에 네일까지 완벽했다. 그녀는 한 모금의 샴페인을 들이켜며 마치 이 공간의 주인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라운지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깔려 있었고 직원들의 발소리는 최대한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맞은편에서는 지은이 트레이를 들고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다. 컵 위의 커피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한 고객이 스쳐 지나가며 지은의 팔에 부딪혔고 커피 한 방울이 윤미라의 명품 블라우스 위로 튀었다. 정적이 흘렀다. 윤미라의 눈이 느리게 커피 얼룩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손끝엔 새로 구입한 명품백이 들려 있었다. 지은이 허겁지겁 손수건을 꺼내려는 찰나,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라운지를 가르며 퍼졌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몰렸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윤미라는 백을 높이 들어 올리더니 지은의 뺨을 쾅 하고 후려쳤다. 가죽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속에서 묘하게 또렷했다. 지은은 한 발자국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트레이가 바닥에 떨어지고 커피잔이 산산이 깨졌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순식간에 타 들어간 냄새로 변했다. 윤미라는 그 위를 밟지 않으려는 듯 발끝을 세우고 서 있었다. 이딴 직원이 있으니 백화점이 망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대리석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피 묻은 입술 옆으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들리지 않는 숨을 내쉬었다. 그 눈빛은 울음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다. 라운지 구석 어딘가에서 휴대폰 셔터음이 났다. 고객 한 명이 몰래 영상을 찍고 있었다. 윤미라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이 사람 당장 그만두게 해요. 당장. 그녀의 손목엔 반짝이는 금팔찌가 빛났다. 그리고 그 빛 아래 지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몇 초의 정적이 흐른 뒤 지은은 조용히 바닥에 조각을 모았다. 깨진 잔 사이로 커피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힌 채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윤미라는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멀어졌다. 그 뒤로 남겨진 커피 냄새와 깨진 유리 조각이 라운지의 공기 속에서 묘하게 길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백화점 회장 비서실에 메일함엔 한 통의 영상이 도착한다. VIP 라운지 폭행 사건 제목은 짧고 영상 길이는 42초. 화면 속에서 윤미라의 손이 번쩍 들려 있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시각이었다. 재성은 늘 하던 대로 맞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고쳐맸다. 거울 속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 밑에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신문은 식탁 위에서 펼쳐져 있었고 일면 구석에는 작은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다. 재성그룹 백화점 VIP 고객, 직원 폭행 논란. 활자 옆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 캡처가 실려 있었다. 이게 뭐야? 재성은 중얼거리듯 말하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미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다. 비서, 홍보실장, 그리고 회장 비서.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 후 울리는 벨소리, 화면엔 회장실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회의실 문 앞에는 비서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회장님이 바로 보시랍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문이 닫히자 실내는 묘하게 조용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흐린 구름이 내려앉아 있었다. 회장은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재생시켰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재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화면 속 안에 윤미라가 명품백을 휘두르는 장면이 반복됐다. 회장의 손끝이 노트북을 닫았다. 그만두게. 짧고 냉정한 한마디였다.
회장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야. 오해? 저 여자는 자네 아내 아닌가? 회장은 천천히 의자를 돌리며 재성을 바라봤다. 그 시선엔 실망보다 더 깊은 단념이 깃들어 있었다. 회사 이미지가 어떤지 아나? 직원 하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두는 게 가능한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재성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 끝에 회장은 덧붙였다. 이건 자네의 자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가문 전체의 품격이 걸린 일이야. 재성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 순간 오래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어깨는 묘하게 좁아져 있었다. 복도를 지나며 비서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미라. 여보, 그깟 직원 하나 때문에 이 난리야? 당신이 전무잖아. 그냥 덮어버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다. 재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통화음만 남고 화면이 꺼졌다.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박 전무님, 폭행 사건 관련해서 한 말씀만.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다.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미세한 비가 흩날렸다. 그의 구두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가 모르는 방향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백화점 직원 통로는 늘 그렇듯 좁고 길었다. 하얀 형광등이 천장에 줄지어 매달려 있었고 바닥의 회색 타일에는 직원들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지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복도를 걸었다. 검은 유니폼 재킷 위로 명찰이 반짝였다. 박지은 CS팀. 며칠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출근 첫날이었다. 라운지 쪽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커피 향, 향수, 사람들의 속삭임, 그리고 미묘한 긴장. 그녀가 지나가자 몇몇 직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녀의 사건은 이미 백화점 안에서 전설처럼 퍼져 있었다. 지은은 그들의 반응을 모르는 척했다. 늘 하던 대로 트레이를 정리하고 잔을 닦았다. 손동작은 침착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유리잔 너머로 비친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조용한 결심이 표면 아래 숨겨져 있었다. 라운지 문이 열리며 윤미라가 들어왔다. 흰 코트를 걸친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고 그 우아함 속엔 불안이 감춰져 있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지만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윤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일 미안했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감정을 흉내내는 것처럼 일정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앞에 섰다. 사모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없습니다. 지은의 말투는 예의 바르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 속엔 미세한 단호함이 숨어 있었다. 다만 사람을 값으로 판단하는 건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의 입술이 굳었다. 잠시의 침묵. 라운지의 공기 속에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낯익은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지만 그 멜로디는 묘하게 서늘했다. 윤미라는 시선을 피한 채 가방을 꽉 쥐었다. 얼마면 그날 일 잊어줄 수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값으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말은 라운지 전체를 울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금이 공기 속에 생긴 것처럼. 멀리서 회장 비서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류를 든 손이 천천히 멈췄다. 그의 눈빛엔 묘한 확신이 번졌다. 지은이 돌아서며 말없이 잔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끝이 유리잔을 닦는 동작은 마치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 같았다. 윤미라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하이힐 굽이 천천히 멀어지는 소리만 남았다. 그 소리 끝에 지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빛이 라운지 창문을 타고 들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지은은 그늘진 바닥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다. 시작이네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공기 속엔 분명 울리고 있었다. 회사의 복도는 평소보다 이상하게 조용했다. 출근 시간임에도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재성은 늘 그랬듯 정장을 단정히 입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섰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했지만 체면만큼은 놓지 않았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손끝이 땀에 젖었다. 사무실 문 앞에서 비서가 그를 막아섰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오늘부터 업무 배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말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재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내 사무실인데. 그는 문을 밀어젖혔다. 안쪽엔 이미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책상 위 명패가 바뀌어 있었다. 전무 김도현. 재성의 이름은 서류 박스 속에 엎어져 있었다. 공간은 같은데 공기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 전무님, 인사드리죠. 새 전무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미소엔 묘한 여유와 승리감이 섞여 있었다. 재성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회장님 지시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진짜 잘렸다더라. 그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에 사내 공고문이 비쳤다. 임원 비리 및 윤리 규정 위반에 따른 인사조치 안내. 검은 글씨가 묘하게 흔들렸다. 그 문장을 읽는 그의 표정은 마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듯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터졌다. 재성그룹 전무 비자금 조성 의혹 조사 착수. TV 화면 속에서 기자들이 회사 정문 앞을 둘러싸고 있었다. 현재 관계자는 조사에 협조 중이며. 자막이 흘러가는 동안 재성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손에 쥔 리모컨이 천천히 흔들렸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윤미라가 허겁지겁 거실로 뛰어왔다. 그녀의 얼굴엔 공포보다 당혹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 직원, 그 여자 때문이야. 회장이 우리를 내치려고. 재성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당신 때문이야. 짧은 한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윤미라는 말을 잃었다. 그날 당신이 휘두른 그 백이 지금 내 목줄이야. 정적이 흘렀다.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윤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우린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재성은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뒤로 남은 건 TV 속 기자의 말뿐이었다. 이번 사건은 재성그룹 내부의 권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현실처럼 동시에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윤미라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섰다. TV 화면 속 자신의 이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가해자 윤미라 씨. 조명이 꺼진 듯 방 안의 공기가 어둡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창가로 향했다. 멀리 백화점의 유리벽이 흐릿한 빗물에 젖어 있었다. 비 오는 오후였다. 창밖 유리창에는 얇은 물막이 내려앉아 도심의 불빛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윤미라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창가에 서 있었다.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 단톡방, 기사 링크, 사모님 그분 맞아요? 라는 메시지들. 화면 속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재성그룹 사모님 백화점 직원 폭행 영상 공개. 그 밑에 붙은 영상 썸네일엔 명품백을 든 자신의 손과 고개를 숙인 지은의 얼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현관문이 열리며 기자들의 함성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윤미라 씨 맞습니까? 회장 손녀 폭행하신 게 사실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윤미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신발장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문이 억지로 밀리며 기자 하나가 몸을 들이밀었다. 피해자가 회장 손녀라는데 알고 계셨나요? 그 말이 공기 중에서 터졌다. 윤미라의 몸이 굳었다.
손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 박태준 회장의 친손녀 박지은 씨. 기자가 말하는 순간 윤미라의 귀에서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커피 냄새, 백을 휘두르던 순간 지은의 눈빛이 번개처럼 스쳤다. 모든 게 하나의 그림처럼 맞물렸다. 그제야 숨이 막히듯 손이 가슴으로 올라갔다. TV 화면이 켜져 있었다. 뉴스 속 앵커가 말했다. 재성그룹에 숨겨진 손녀 박지은 씨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지은의 얼굴이 비쳤다. 차분하고 정제된 미소. 저는 그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스피커를 타고 방 안에 울렸다. 윤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몸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목소리 하나도 내지 못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반으로 갈랐다. 눈동자는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맸다. 멀리서 기자들의 질문이 여전히 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TV 리모컨을 잡았다. 버튼을 눌러도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지은이 말하고 있었다. 진짜 품격은 명품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윤미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아이가 그 아이였다고. 속삭이듯 내뱉은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커졌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회색 하늘 아래 백화점의 로고가 젖은 채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아래 지은의 새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모두가 존중받는 백화점 박지은 이사. 윤미라는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한 줄기 뺨을 타고 떨어졌다. 그녀의 손에서 명품백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의 마지막 울림처럼 퍼졌다. 회장실 복도는 긴 침묵으로 꽉 차 있었다. 마루바닥 위로 윤미라의 구두굽이 천천히 부딪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묘하게 무거웠다. 문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렸다. 넓은 사무실 안엔 조명이 어둡게 낮춰져 있었다. 벽면에는 오래된 서류철들이 줄지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회색 구름이 서울 상공을 덮고 있었다. 회장은 의자에 앉은 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탁자 위에는 노트북 한 대가 열려 있었고 화면엔 익숙한 영상이 정지된 채 멈춰 있었다. 윤미라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무릎이 스스로 굽혀지는 듯 바닥에 손이 닿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은 잠깐의 실수였습니다. 단어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회장은 미동도 없었다. 그의 손끝이 마우스를 움직이자 영상이 다시 재생됐다. 윤미라의 손이 명품백을 휘두르며 지은의 뺨을 때리는 장면. 짧은 영상이었지만 사무실 안엔 긴 시간이 흘렀다. 소리가 꺼지자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실수라 하기엔 너무 익숙하군. 그의 음성은 낮고 단단했다. 윤미라는 바닥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내 손녀야. 내가 때린 그 아이.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가르듯 흘렀다. 윤미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손녀 회장님 손녀 그 아이가요? 입술이 굳어가며 눈물이 고였다. 회장은 돌아서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세상은 널 벌하지 않아도 이미 넌 벌을 받았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덧붙였다. 이젠 내가 직접 그 아이에게 가서 진심을 보이라. 윤미라는 바닥을 짚은 손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바닥이 미끄러져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의 구두굽이 바닥을 긁었다. 회장의 뒤로 흐린 하늘빛이 들어오며 윤미라의 얼굴을 반쯤 비추었다. 그 빛은 마치 신문등처럼 차가웠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윤미라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눈가엔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문턱을 넘으며 그녀의 발끝이 잠시 멈췄다. 회장님 그 아이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회장은 짧게 대답했다. 그건 내 몫이지. 문이 닫히며 방 안엔 정적이 흘렀다.
회장은 자리로 돌아와 손녀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지은은 어린 시절의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웃음과 지금의 차가운 눈빛이 교차하며 그는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백화점 지하 물류창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박스들이 쌓여 있고 먼지 섞인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은은 장갑을 낀 손으로 낡은 재고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라벨 위에 글씨들이 손대에 발해 있었다. 문이 열리며 외부에 밝은 빛이 스며들었다. 그 안으로 윤미라가 들어왔다. 흰 코트와 진주 귀걸이, 한때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는 듯 단정히 꾸민 모습이었지만 그 표정엔 알 수 없는 주저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닫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손에는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핑크빛 장미 몇 송이와 흰 리본이 달려 있었지만 그 향은 이 창고의 냄새 속에서 묻혀버렸다. 그날 일 미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빛이 형광등 사이로 떨어져 그녀의 이마 위에서 멈췄다. 사모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어요.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낯선 온도가 섞여 있었다. 윤미라는 손에 든 꽃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정말 그땐.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를 몰랐던 게 아니라 사람을 몰랐던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윤미라의 손끝으로 향했다. 손톱 아래 묻은 미세한 먼지, 떨림, 그 모든 게 과거의 윤미라와는 달랐다. 지은은 다시 상자를 들어 옆으로 옮겼다. 용서를 구하러 오셨다면 그건 제 몫이 아니에요. 하지만 회장님이 당신께 진심을 보이라고. 윤미라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은은 잠시 멈춰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판단의 눈빛이었다. 그날 당신이 휘두른 그 가방 기억나시죠? 지은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렸다. 윤미라는 숨을 삼켰다. 지은이 창고 한쪽 벽을 바라봤다. 그 뒤로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누군가는 다쳤어요. 그게 한 번의 실수가 만든 결과예요. 윤미라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말 미안해요.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아요. 대신 앞으로의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 건진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말은 마치 판결 같았다. 윤미라는 꽃다발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리본이 바닥 먼지 속에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한동안 서 있었다. 말없이 흐르던 공기 속에서 지은의 숨소리만 들렸다. 지은은 상자를 다 옮기고 천천히 뒤를 돌았다. 오늘은 그걸로 충분해요. 윤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형광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그 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겹쳤다. 지은의 그림자는 곧게 섰고 윤미라의 그림자는 무릎 꿇은 모양으로 길게 늘어졌다. 아무 말 없이 문이 닫혔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다. 늦겨울의 차가운 공기. 윤미라는 낡은 원룸 창문을 열었다. 바깥은 잿빛 하늘, 골목엔 세탁소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습기 섞인 바람이 방 안의 종이 냄새와 뒤섞였다. 테이블 위에는 택배 상자 2개, 한때 그녀의 드레스와 구두들이 담긴 채로 쌓여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윤미라 씨 회원권 해지 통보드립니다. VIP 리스트에서 제외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차분했다. 그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한때 명함처럼 들고 다니던 카드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신문 속 사회면에 그녀의 이름이 또 한 번 실려 있었다. 백화점 폭행 사태의 주인공 윤미라 씨 근황. 그 밑엔 그녀의 사진. 가면처럼 웃던 과거의 얼굴이었다. 이웃집 라디오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뉴스가 흘러나왔다. 한때 상류층의 상징이었던 인물이 추락하는 모습에 대중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라는 거울을 바라봤다. 피부는 푸석했고 머리카락이 어깨에 엉켜 있었다. 거울 너머의 눈빛이 낯설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게 나야. 그 웃음엔 힘이 없었지만 처음으로 가식이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오래된 친구 윤경. 미라야, 미안하지만 이번 주 모임은 내가 안 왔으면 좋겠어. 짧은 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통화음이 끊긴 자리엔 라디오의 잡음만 남았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비어 있었다. 물 한 병, 시든 사과 하나. 윤미라는 그대로 문을 닫고 벽에 기대 섰다. 눈앞이 잠시 흔들렸다. 어딘가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아파트 마당의 놀이터 쪽이었다. 그 소리가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그 어둠 속에서도 백화점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다. 빌딩 옥상에 걸린 커다란 간판 재성백화점. 비에 젖은 네온이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을 불규칙하게 비췄다. 그 빛이 꺼질 때마다 윤미라의 그림자도 사라졌다 나타났다. 잠시 후 택배기사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종이에 서명하며 묻지도 않았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작은 흰 봉투가 들어 있었다. 명예의사직 박탈 통보서. 활자체가 냉정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 창가에 올려두었다. 그날 밤 TV에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한때 그녀가 즐겨보던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출연자들이 웃으며 명품 인생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리모컨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웃음소리 뒤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방 안의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때 그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은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남았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멀리 백화점 간판을 향했다. 그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이제 그곳엔 그녀의 자리가 없었다. 오전 햇살이 회장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백화점 전경이 내려다 보였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엔 사람보다 빛이 더 많았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메모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직원 복지 개선안 초안. 왔구나. 회장의 낮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엔 오랜 세월의 피로가 묻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의자 쪽으로 손짓했다. 요즘 내가 하는 일 직원들 사이에서 평이 좋더군. 지은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제가 겪어봤잖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바로 리더의 시작이지. 그는 잠시 서류를 덮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넌 참 이상한 아이야.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회사를 고치겠다고 나섰으니.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했어요. 손녀로서가 아니라 권력을 쥔 사람으로. 그게 윤미라 사모님과 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장은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맡아야겠구나. 지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저요? 응. 내가 쌓은 건 건물이지만 내가 세울 건 사람들의 신뢰야. 그게 진짜 재성그룹의 미래야.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선언처럼 들렸다. 지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더 깊이 들어와 그녀의 손등을 비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회장이 미소를 머금었다. 들어보자.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제도,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누구도 신분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는 곳.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게 바로 내가 손녀가 아니라 내 후계자로 불릴 이유야. 둘은 함께 창가 쪽으로 걸었다. 백화점 앞 광장에선 직원들이 출근 중이었다. 그들의 유니폼, 바쁜 발걸음, 커피 냄새. 모든 게 익숙하지만 다르게 느껴졌다.
지은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 시작이네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짜 일은 지금부터야. 그의 말이 끝나자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바닥으로 쏟아졌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 그 그림자는 길고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다. 늦은 봄 바람이 부드럽게 흘렀다. 도심의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윤미라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작은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갔다. 그중 몇몇은 재성백화점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재성그룹의 박지은 이사가 추진한 직원 복지 개혁안이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카페 구석에 걸린 작은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 지은의 얼굴이 비쳤다. 저는 그저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은의 미소는 담담했다. 윤미라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잔 위에 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엔 말없는 눈물이 고였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느리게 떠다녔다. 윤미라는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보다가 낮게 숨을 내쉬었다. 진짜 명품은 사람의 마음이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손님이 들어왔다. 사장님, 커피 참 따뜻하네요. 윤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따뜻함이요. 그녀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손님이 자리를 떠나자 카페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윤미라는 커피잔을 닦아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창문 너머로 재성백화점의 유리 외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표면엔 새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재성그룹 박지은. 바람이 불 때마다 포스터가 살짝 흔들렸다. 윤미라는 그 포스터를 한참 바라봤다. 눈빛에 슬픔은 없었다. 그저 긴 시간 끝에 찾아온 고요가 자리 잡고 있었다. 햇살이 커피잔에 부딪혀 테이블 위로 금빛 원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빛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화면이 천천히 창밖으로 이동한다. 도심의 건물들, 백화점의 유리, 그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그 모든 빛 아래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막처럼 그녀의 말이 떠오른다. 누구도 신분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그게 진짜 명품이야.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진다. 빛이 하얗게 번지며 장면이 사라진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